안녕하십니까. 고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기본 포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낮은 중국식 포석에 대한 기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낮은 중국식 포석을 펼쳤을 때 벽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걸쳐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자, 흙이 한 칸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이제 베개 응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큰 목자로 상변에 벌리는 보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는 보석을 많이 두는데요. 자, 이 수에 대해서 흙의 입장에서는 저 모양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보통으로 둔다면 이렇게 이제 하변에 넓혀가는 진행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걸치고 받을 때 이렇게 또 벌려가는 진행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넓게 벌렸기 때문에 상변 모양에는 백의 약점이 있죠. 나중에 이제 어떤 약점이 있냐면 여기에 쳐들어가는 기본 약점이 있습니다. 요 약점에 대한 기본 변화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침투하고 난 이후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볼 텐데요. 흙은 당장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약점에 대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자, 이렇게 이제 쳐들어가면 백의 입장에서는 붙이는 수, 붙여서 뭔가 흙을 봉쇄하는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수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 실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백이 보시면 날일자와 한 칸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봉쇄하는 이 모양이 실전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양에서는 흙의 응수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악수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뻗는 수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끼우는 수입니다. 이 두 가지 수 외에 다른 수는 모두 악수가 됩니다. 절대 다른 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일례로 여기를 이렇게 하나 젖히고 끊을 때 단수 치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좋지 않은 수순입니다. 자, 다음에 나갈 때 호구를 쳐가지고 살 수 있다는 뜻인데, 자, 백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젖혀가는 수가 또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흙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곳을 단수를 쳐서 101점을 잡을 수만 있으면 흙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도 이렇게 막아서 버텨도 단수 치고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 흙이 모두 잡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결국은 단수를 쳐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단수 치고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나갈 때 또 밀고 나와야 됩니다. 자, 계속 밀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하나 젖힘을 선수를 하고 나서 뻗어버리면 백이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사는 과정에 흙이 살 수는 있지만 사는 과정에 백에게 엄청난 세력을 허용하기 때문에 흙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붙였을 때 젖히는 수입니다. 이 수가 나쁜 수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를 두지 않고 이렇게 치받고 또 이렇게 젖혀가지고 두시는 분이 또 계신데, 이것도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밀 때 요걸 살려고 이렇게 밀어도 귀가 닫혀버리면 뭔가 살아도 생불여사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가 않다.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나 끼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참고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이면요, 백은
끼워 있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끼워 이어서 백 모양의 약점을 남기는 게 좋은 수예요. 자, 백이 흙 모양의 약점을 남기죠. 흙이 이후에 응수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뻗으면 단수 쳐서 무너지죠. 한 점이 잡혀버립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또 이자니 여기 단수가 또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제 맞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흙이 살 수는 있겠지만 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엔 이런 모양에서는 뻗는 수와 끼우는 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자, 그런데 자, 이런 형태에서 이 뻗는 수하고 끼우는 수 중에 더 좋은 수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끼우는 수입니다. 끼울 수만 있으면 이렇게 끼워서 백의 한 칸 모양의 약점을 남기는 것이 더 좋은 행마법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립만 되면 끼우는 수가 좋은 수이다. 대신에 이 끼우는 수는 반드시 축이 유리해야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축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잡아버리는 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버렸을 때 흙은 축이 유리해야 되는데, 축이란 단수 치고 자, 따낼 때 또 하나 더 칩니다. 초반에 팩감이 없기 때문에 있는 정도인데, 이때 이곳에 단수 쳐서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은 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흙이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축이 유리해야만이 백이 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백이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이어버리는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단수 쳐서 또 축이 유리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흙이 축이 유리하죠. 백은 물론 이렇게 단수 쳐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백이 망한 것입니다. 흙이 아주 두터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넘어가 봐야 별로 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 치면 손 빼면 됩니다. 흙은 자체로 득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빼게 되면은 이쪽에 나중에 젖히고 단수 쳐서 폐가 되는데, 흙이 이 폐감이 많을 경우에 이렇게 결행을 해버리면 백으로서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다면 흙은 단수 쳐서 축이 유리해야만이 끼울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양쪽의 축이 유리할 경우에만 이렇게 끼우는 것이 좋은 행마법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끼우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수를 치기가 어렵고 뒤에서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자, 다음에 이제 백이 일반적으로는 이쪽을 이렇게 뻗어 가지고 돌을 연결해야겠죠. 그러면 하나 밀고 받을 때 한 칸을 띄어서 무난하게 수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흙이 끼웠기 때문에 자, 이쪽과 이쪽에 끊기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백진영에서 살았고 흙이 살았고 또 약점까지 남겼기 때문에 흙으로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이었을 때 이곳을 이렇게 뻗으면 살아가니까 나는 이쪽을 막아서 상변을 중시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연결하면 101점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이건 역시 흙으로선 성공적인 결과다. 자, 이 이후에 또 응수가 중요한데, 백은 반드시 잇는 것이 정수입니다. 반드시 이곳을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이곳을 막아서 뭔가 실리를 차지하면서 백집을 깼기 때문에 흙의 성공입니다. 물론 이제 이곳을 이렇게 들어가는 약간의 뒷맛이 있긴 한데 당장에는 안 됩니다. 자, 막아버리면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뭐 패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단수를 치면 패가 됩니다.
이쪽을 젖히고 막을 때 호구를 쳐가지고 이것은 패가 되기 때문에 백도 불만이 없습니다. 패감이 많다면 백이 쉽게 살아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넘어가 버리면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를 두고 호구 쳐서 패를 유도를 해도, 자, 이때 흑은 단수를 치면 안 됩니다. 단수 치면 패가 됩니다. 이때 이제 단수 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둬버리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찌르고 단수 쳐서 약점을 노릴 수는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자, 단수 치고 자, 나갈 때 이렇게 단수를 하나 쳐놓고 쳐버리면 백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의 주변 배석 관계에 따라서는 약간의 뒷맛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배석이 좀 바뀌면. 근데 당장에는 수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강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기의 뒷맛이 없다. 그런 뒷맛이 좀 꺼림직하면 그냥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지켜도 뭔가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에서 흙이 이었을 때 꼭 이것을 이렇게 선수를 하나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후수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고 보강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여기를 두는 뭔가 수는 아주 이상한 수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절대로 이것을 교환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침투하고 끼우면 단수를 쳤을 때 이쪽으로 뻗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밀고 나가고 받을 때 한 칸 띄어서 수습을 하는 진행이 됩니다. 이 형태는 A와 B의 약점을 남기면서 흙이 수습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지금은 이제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끼우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만약에 이제 축이 불리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두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자, 있고 이때 이제 이곳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백의 응수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백의 정수는 이렇게 치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흙은 빨리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한 칸을 띄어야 되고, 이때 이제 호구자리 급소를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구자리 급소를 두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흙은 이렇게 입구자로 안정을 취하고 계속해서 젖히고, 자, 막을 때 끼우고, 이런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흙이 막아서 들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둘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은 대신에 흙이 살 수는 있지만 아까 끼운 수는 끼우면 약점이 남았었는데 지금은 약점이 없다는 것이 이제 흙으로서는 약간 불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끼우는 수가 좋은 수이다. 흙이 살아가는 데는 뻗어도, 이렇게 뻗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백 모양의 약점이 끼우는 수에 비교했을 때 약하니까 끼우는 것이 정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때 백이 이제 이렇게 치받는 것이 정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젖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불만입니다. 자, 이렇게 젖히면요, 흙도 하나 젖히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백의 정수는 결국에 가선 이쪽으로 둬야 됩니다. 이곳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호구를 치게 되는데 아까와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대신에 이 모양은 백이 이곳을 이렇게 막았을 때 흙이 막아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막아주면 단수를 쳐가지고 뭔가 선수로 뭔가 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양은 흙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는 수가 조금 더 좋은 수가 되기 때문에 약간 백이 좀 불만입니다. 자, 참고로 이곳을 이렇게 젖혔을 때 이렇게 뻗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요. 하나 밀고 받을 때 치받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막아야 되는데 흙이 껴붙여 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흙의 실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백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백이 불만족스러운 진행입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의 응수가 이쪽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수 치고 호구 쳐가지고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밀고 나왔을 때 이쪽으로 두는 것이 정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이 걸치고 이렇게 넓게 벌렸을 때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모양을 계속 넓히는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력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사선의 약점은 삼선 날일자로 다가서는 것이죠. 뒷문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수인데요. 그러면 흙은 이제 일관된 세력 작전을 위해서 하나 씌우고 뭔가 모양을 이렇게 뭔가 이제 지키는 것이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는 수도 많이 둬요. 자, 예를 들면 백이 이제 삼연성을 펼쳐가지고 이제 크게 모양을 넓혔을 때 이때 이제 상변 백 모양에 대한 흙의 응수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 이때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흙은 지금 모양을 굉장히 지금 넓히고 있는 바둑이거든요. 백도 모양을 넓히고 있고 흙도 모양을 넓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리를 탐하게 되면 백이 평범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흙이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끼울 수가 없습니다. 끼우는 순간 백은 단수치고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단수치고 이거 선수하고 뭔가 단수를 쳐도 축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흙이 망하는 겁니다. 끼울 수가 없어요. 자, 끼울 수가 없다면은 이렇게 둬야 된다는 결론인데, 자, 있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한 칸 띄고 뭐 이런 진행이 될 텐데요. 잘 보시면 뭔가 흙이 살 수는 있지만 백이 엄청난 두터움을 확립을 해버리면 요 흙 모양이 다 죽어버립니다. 뭔가 모양을 크게 확장해서 세력 작전을 펼치고자 하는 흙 모양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이 바람직한 작전이 아닙니다. 쳐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작전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일관된 세력 작전을 펼치는 것이 좋은데 그 일환으로 이곳을 이렇게 위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백은 날일자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입구자로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이죠. 자, 이때 흙은 일관된 세력 작전을 위해서 붙입니다. 젖힐 때 또 중요한데요. 이때 한 번 더 또 젖히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마구마구 젖혀가는 것이 모양을 넓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은 단수를 쳐서 흙 모양의 약점을 노리게 되는데 이때 또 응수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으면 안 됩니다. 돌파가 돼버리면 모양이 무너지니까 이럴 때는 잊지 말고 또다시 단수를 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양에서 백은 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패를 하면요 어디를 두더라도 만패불창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백이 수수불능입니다. 아주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흙이 이곳을 꽉 잇게 되면 이 지금 흙 모양이 상당히 활발한 모양이 됐죠. 일관된 세력 작전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백이 상변에 이렇게 모양을 넓힌 형태에서 이처럼 뭔가 세력 작전을 펼치고자 한다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쳐들어가는 것보다는 위에서 뭔가
집을 굳혀주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좋은 작전이 된다 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낮은 중국식 포석에서 등장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포석 형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